예, 주식시장은 왜, 주식시장은 Y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순서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엉켜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는 이렇게 제가 표출을 해놨죠. 액면 분할, 최근 들어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왜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가? 이 부분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놓은 차트부터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트 빠르게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파워포인트 한 100여 장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잘 놓고 보시면 언제 고점을 찍죠? 7월, 8월경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 이후에 바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저 시점이 무슨 시점이 되겠죠? 지난해 7월 달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경제팀이 제2기가 들어온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께서 취임한 시점입니다. 그때 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기 전체에 대한 부양책 또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5월, 6월부터 글로벌 증시도 좋았습니다만 국내 증시 역시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기대감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6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연동된 것인지 건설 업종 차트를 놓고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종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7월 새 경제팀이 들어왔을 때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았었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힘들게 작용되면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의 원하는 부분은 증권거래소 쪽에, 그러니까 증시, 증권거래소 자체가 조금 매도세죠. 매도세 자체가 하향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원했는데 그러한 핵심적인 요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증시 부양책에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한번 놓고 보시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같이 부각이 됐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개선된 부분도 있겠고요. 또 업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증시 활성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렇다면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노출해주고 있느냐.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인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겠죠.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언제부터입니까? IMF 이후부터입니다. IMF 이후부터 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업을 시켜달라. 이게 외국계의 주장이고 또 권리, 주주로서의 권리였는데요. 이러한 배당 성향 부분, 14년 기준, 그러니까 13년도 결산에 대한 14년 배당 부분이 1.1%에서 올해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국으로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부의 재분배 효과,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가계소득으로 넘겨서 다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이 배당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갖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이 어느 게 있어요? 연기금이죠. 사실상 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2005년부터입니다. 누가 견인을 합니까? 외국인보다는 연기금, 우리의 피 같은 연기금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연기금의 주식 투자 부분, 확대 부분을 지속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확대하려는 방침으로. 그러한 부분이 쭉 있겠고요. 오늘 설명드리려는 부분은 뭡니까? 액면 분할 관련해서 얘기해요. 액면 분할. 거래소 쪽에서도 손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한국판 다우지수, K탑 30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이 부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주가가 시가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 그럼 삼성전자도 편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조금 비껴난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판 다우지수가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시류에 맞냐라고 따졌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식 방식 그리고 주가 평균식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그냥 그대로 시가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지수를 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제시가 되면서
오히려 시가총액식으로 전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 연동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225가 주가 평균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꼭 글로벌 정책에 맞춰 나가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 경제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액면 분할은 사실 곁다리 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액면 분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자료를 굉장히 빨리 넘겨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은 조금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 핑계거리가 얼로 쏠리고 있다고요? 너무나 황제주들이 많다. 액면 분할해서 개인들이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겠고요. 이러한 설명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좀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야, 이거 설명을 해야지 왜 넘어가니? 이거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부분 뭐 전부 지금 배우시려면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 뭐 파워포인트 100여 장이나 되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매일 어떻게 합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죠. 815TV 오셔서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을 계속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그런 형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액면, 대부분이 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무액면 주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계 증권,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이제 발행된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무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 쪽은 무액면입니다. 액면이 없어요. 액면이 없고 주가가 고가를 향해서 가면은 거기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은 계속 주식을 분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분할을 해서 뭐 코카콜라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여러 차례 분할을 했다. 분할을 하니까 오히려 더 시세가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거래소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 자료를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이전 3개월 동안 또 이후 3개월 동안 지수가 올랐니 내렸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분석이? 이게 사실상 그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도 지금 같은 시기에 액면 분할한 종목 중에서 애플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액면 분할을 했던 뭐 다른 종목들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액면 분할을 유도하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기업, 뭐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량 또 거래대금 또 주가의 흐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정부의 정책의 실효에 우리가 맞추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이거 언제 겁니까? 무려 15년 전 자료입니다. 15년 전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액분 이후에 긍정적인 거래량과 긍정적인 시세가 3개월 동안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500만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12만 원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해서 무조건 주가가 좋아지고 무조건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도 지금 거래소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액면 분할을 유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권 거래세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옆으로 조금 비껴두면서 뭐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왜 그렇다면은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액면 분할 부분들을 안 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없냐면 사실상 가장 큰 의미가 주식시장에서 뭡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금을 수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대기업 집단에 특히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자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고액으로 가게 되면은 황제주라는 그런 자리
그러한 부분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소액주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뭐 비용은 거의 들지는 않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액면 분할을 해서 뭐 개인 투자분들을 어서 오십시오까지 할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올 3월 주주총회 기준에서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칠판에다 잠깐 적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드릴 텐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7월 24일 날 첫 번째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 부양책이 이날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부총리 취임하시는 그 시점이 되겠는데 이때 발표가 되고 나서 작년 또 10월 달 그렇죠? 10월 22일인가요? 그리고 11월 달 그죠? 11월 달 그리고 올해 또 올 초 1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부와 그리고 금융위와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거래세 감면 효과는 솔직히 없어요. 그거 이외에 많은 것들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같이 불거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향후에 또다시 이러한 흐름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핀테크 같은 경우에 테마 형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겠다. 뭐 배당을 확대하겠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 혹은 액면 분할을 해서 조금 더 거래량을 늘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 부분이 지속된다면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벌써 3월 13일 날 주주총회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뭐 액면 분할 상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향후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액면 분할 유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바로 이제 그 액면 분할 관련된 종목군들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소 3월 달까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한국판 다우지수 언제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6월부터 오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대기업 중에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노출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은 아닐 테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시장 시각 그냥 대충 액면 분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 815TV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 이만큼에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